마약류 중독자를 다시 재활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울산 함께 한걸음 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슈 인터뷰. 오늘은 울산 함께 한걸음 센터 이문재 센터장 모시고 마약 중독 재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이 센터가 이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울산 함께 한걸음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함께 한걸음 센터는 그 마약류 중독 재활 센터의 새 이름입니다. 저희 이제 정식 명칭은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울산 함께 한걸음 센터고요. 식약처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울산에서 이런 센터가 없어서 부산까지 가서 재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센터 개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마약류 중독 재활 센터는 그 서울에 2002년도에 그 당산역에 세워졌고 18년 만에 이제 부산에 지역 거점 센터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 올해죠. 전국 14개소 그 신설로 확대. 그리고 설치 지금 중이고 울산은 그중에 10번째로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 회복까지 상담 재활 등의 그런 사회 재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가 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 마약 중독자에 대한 상담이나 이 회복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네, 울산 지역에 있는 마약류 사용자나 가족분들이면 대상이 되고요. 네. 전화나 내소,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우선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등록자이신 분들은 단기 교육이나 치료 연계로 서비스 종결을 하고요. 이제 등록 회원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 상담으로 외부 상담사나 아니면 이제 회복 상담사와의 그런 상담을 연계를 해드리고 심리 검사 그리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등의 개별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센터에 도움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청소년 마약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마약을 이렇게 감지할 만한 증상들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그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도에 119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23년도는 1,477명으로 12배 급증을 했고요. 네. 이제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마약은 식욕 억제제인 나비약, 네. 그리고 근육 강화제, ADHD 치료제, 합성 대마인 펜타닐이 대표적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마약에 접하게 되는 이유는 외모나 성적에 영향을 끼치거나 생리통에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효과를 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활발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왜 캠페인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조짐을 보이나요? 이런 캠페인 네.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조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인터넷 사용이 일상이고 이렇게 손쉬운 청소년들에게는 마약 구매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 범죄 수가 늘게 되는 거고요. 우선 자녀가 힘이 없다든가 밤낮이 바뀐다든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식사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거나 핑계나 거짓말이 많아질 경우는 부모님들의 관찰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혹여나 약을 한 번쯤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약 중독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몸의 증상인데 진전 효과입니다. 이제 진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떨리는 현상인데 이때 동공 확대라든지 고열, 출혈과 같은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뇌 손상으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약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찾는 증상들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물론 학습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까지 악화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중독이 심해지면 망상, 자꾸 나를 욕하지 않나? 네. 예, 그리고 의심을 하게 네. 되고 이런 환청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의 까지 이제 문제가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요. 사실 뭐 어떤 병이 생겨도 주변의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독자들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가족들이 힘들 것 같아서 생긴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사실 이제 가족은 우리가 하나로 된 연결체계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그런 중독 문제는 이제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가족 대응도 이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가족분들은 세 가지 3C라고 하거든요. 3C. 네, 그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약물 사용에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제 코즈라는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사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네. 컨트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중독을 치료할 수 없다. 큐어. 아. 이 세 가지만 잘 또 저희가 가족 교육 때 좀 강조를 하고요. 네네. 사실 가족들이 너무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면 자조 모임이나 가족 교육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에 말했던 이런 3C를 강조를 해 드리고 제일 첫 번째 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자녀를 내가 지원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 부모인 나한테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말을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내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약물 문제가 이렇게 멈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렇게 계속 좀 살아가도록 예. 저희가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3C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저는 통원 치료 이렇게 하면은 말을 좀 재밌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을 거거든요. 통원 원인 치료해서 통원 치료. 통원 치료. 네. 하면 좀 더 기억이 쏙쏙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담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이제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마약류 중독은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평생 싸워야 되는 대상임을 아. 잊지 않는다면 네. 분명 회복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중독자분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모순, 교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단약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본인이 중독자인 거를 망각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재발을 하게 되고 회복은 불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처럼 회복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또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담배가 저는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담배를 끊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끊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평생 이제 한번 시작한 사람은 평생 이제 끊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참고 있고 쉬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의 증상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면 이런 중독 증상이라는 것까지 나타나는 건지 단 한
법원으로도 그런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이 마약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나 도박과 다르게 불법인 이유가 예.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제 한두 번을 하더라도 이게 워낙 폐해가 크다 예, 보니까 예. 아.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사실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다른 어떤 범행들도 저지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정말 이 마약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센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되면 끊기도 힘들고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 70% 정도가 청소년기에 약물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가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약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성인데 호기심에서 딱 한 번 재미로 시작하거나 어쩌다 접촉하게 된 것이 그 뒤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용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 번 사용으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로 네.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련한 이슈 인터뷰에서 이 마약류 중독자를 다시 재활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울산 함께 한걸음 센터 이문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